불황의 시대에는 최루성 멜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전쟁이나 억압의 시대에는 역설적인 블랙 코미디나 그리고 풍자적인 영화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화는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우리 시대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90년대 중반 영화가 처음으로 출연한 이래 영화의 역사는 우리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 등 역사의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왔고 어떤 위기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을까요?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세계 영화사 기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영화 예술로의 도약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평론가이자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전찬일 씨 모십니다. 저희가 영화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영화사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술로 나뉘는지 아니면 시대상에 따라 나누는지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는 전문가도 어려운데요. 제가 여기서 택한 방식은 10년 단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민 끝에 그랬는데요. 가령 이제 기술사라면은 어떤 뭐 사운드의 도래라든지 칼라의 도래라든지 그런 영화와 연관된 기술의 어떤 도래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겠죠. 네. 또 만약에 뭐 사회사다 그러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가령 뭐 세계 1차 대전이 될 수 있고요. 2차 대전이 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학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조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헐리우드가 형성된 다음부터 내셔널 시네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은 결국에 세계 영화 역사는 헐리우드를 대표로 하는 미국 영화 대 다른 내셔널 시네마 사이의 갈등, 대립, 충돌, 어떻게 보면 조화, 이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조 중심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전문성이 좀 더 요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영화 출연 이후로 그냥 10년 단위로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편의상 나눈 겁니다. 네. 사실은 보다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전공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면 좀 세부적인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시간에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초창기 영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1920년대 무성 영화 시기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시기를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네, 사실 1920년대는 무성 영화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초창기 영화 그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20년대의 그 무성 영화는 영화 예술이 만개한 시기입니다. 예술로서의 영화가 아니고 영화 예술이 만개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화의 올드 팬들은 무성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은 1920년대의 영화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사운드 시네마, 이른바 발성 영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19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운드 시네마가 이제 도래하는데 그래서 사운드 논쟁도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는 일련의 아까 말씀드린 내셔널 시네마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소련 세 나라가 나름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독일 설명하다가 이제 제가 독일 설명하고 마쳤는데 그 독일 설명을 할 때 이제 바이마르 시네마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그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독일 표현주의였다. 근데 표현주의 대표작이 칼리가이 박사의 밀실이라는 로베르트 비네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였는데 문제는 그 독일 표현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영화들의 편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00수백 편의 독일 영화를 그 몇십 편의 영화로 대변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화 역사가 수정되면서 독일 표현주의에 대한 그 비중이 줄어들고 바이마르 시네마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표현주의 외에도 뭐 거리 영화라든지 산악 영화라든지 일련의 그 독일 고유의 장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독일어로 고양이 하이맛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이마트 아시죠? 그 하이마트가 독일어입니다. 그 독일 그러니까 그게 고양이라는 뜻인데 독일에는 또 하이마트 필름이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향 돌아가면서 그 느끼는 감상을 또 여러분 빔 벤더스라는 감독을 들어보셨죠? 로드무비, 길거리 영화들, 기류의 영화들 이렇게 독일은 그런 고유한 장르가 많이 있는데 바이마르 시네마라는 개념과 독일 표현주의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사실은 1920년대 프랑스는 이른바 아방가르드 운동이 만개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인상파 운동하고 이제 슈를리얼리즘, 로얄리즘이니까 초현실주의죠. 바로 그 아방가르드 진영이 영화와 만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일련의 프랑스 영화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초현실적 영화라든지 인상파적 영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만 뭐 포토제니라는 그런 개념도 나옵니다. 포토제니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사진에 가장 적합하게 찍을 수 있는 그 무엇 뭐 이런 걸 가리키는 용어인데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토제니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뭐냐면 어떤 장면, 어떤 모습이 가장 영화 사진에 어울릴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걸 담는다는 의미인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아방가르드 진영과 영화가 만나면서 어느 나라보다 영화 모더니즘이 일찍 도래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서구의 모더니즘은 1920년대, 30년대에 만개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6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영화 고전주의로 보통 칭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지금 존재하는 예술 중에서 제7의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늦게 출현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에트 몽타주라고 있는데 사실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레닌이 집권한 다음에 영화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이라는 천명을 1921년인가 합니다. 국책적으로 영화가 이제 강조되는데 그것은 선동 도구로서 또